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여학생들의 워너비 아이돌이죠. 장원영 씨 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원영 씨 눈이 화려한 아웃라인이고 눈이 너무 크고 예쁘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맞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여학생들이 그런 눈을 부러워하고요. 장원영 아웃라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물론 장원영 씨가 이제 굉장히 예쁘고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AI가 만든 것 같은 그런 신기하게 생긴 예쁜 얼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화려한 아웃라인을 잘 소화하시는 건데, 다른 이제 일반 우리 여학생들에게 그런 똑같은 아웃라인 쌍꺼풀을 만들어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아웃라인을 만들려다 보면 라인이 너무 높아져서 소세지 쌍꺼풀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 의사들이 상담 시에 이제 아웃라인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안 된다, 당신은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제 답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절대 아웃라인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없고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에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면 아웃라인을 만들려다가 소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아웃라인 쌍꺼풀을 만드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한번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몽고주름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가 바로 이 몽고주름의 이제 유무의 차이인데요. 서양인들은 이제 앞머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게 길면서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몽고주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쌍꺼풀이 있게 되면 라인이 다 밖으로 빠지는 아웃라인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쌍꺼풀을 얇게 잡더라도 아웃라인이 잘 나오게 되어 있고, 대부분 그리고 서양인들도 피부가 우리 동양인보다 얇으니까 라인이 높게 있다고 해도 실제로 눈을 떴을 때는 얇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인의 경우에도 이런 눈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몽고주름이 전혀 없고 눈이 좀 긴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아웃라인이 잘 나오고 쌍꺼풀도 사실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많지 않고 흔하지도 않은 케이스라서 넘어가고, 이제 우리 동양인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가로가 좀 짧으면서 몽고주름이 있는 이런 눈 형태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웃라인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몽고주름이라는 게 파란색으로 제가 그렸는데요. 이렇게 점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요. 주름이라는 거니까 이제 둔턱 같은 거죠. 피부 둔턱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꺼풀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얇은 라인, 예를 들어서 7mm로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눈 중앙 기준으로 7mm로 쌍꺼풀을 잡게 되면 안쪽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몽고주름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쌍꺼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쌍꺼풀을 좀 더 높여서 10mm로 잡게 되면 가운데가 높아졌으니까 안쪽도 좀 같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몽고주름의 밖으로 빠지는, 그래서 아웃라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몽고주름 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쌍꺼풀을 높였을 때, 그렇게 쌍꺼풀을 잡아들였을 때 눈동자 가운데 기준으로 쌍꺼풀이 소화할 수 있는 높이가 나오느냐, 소세지 같아 보이진 않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피부가 얇은 사람은 쌍꺼풀을 높게 잡아도 이 공간이 부하지 않고 얇아 보이고 쌍꺼풀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피부가 좀 두터운 우리 동양인의 경우에는 쌍꺼풀을 7mm 정도로 얇게 잡아도 이 쌍꺼풀이 꽤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 라인을, 앞쪽 라인을 이 몽고주름 밖으로 뺄 수가 없다. 간혹 가다가 이걸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면 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은 제가 이제 평면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평면이 아니잖아요. 곡면이잖아요. 휘어있는 곡면 위에 라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 주름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걸 직선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안구라는 거는 눈이 깜빡이고 떴다 감았다 할 때 이제 쌍꺼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곡면을 따라간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라인이 높아야만 몽고주름 밖으로 빠지는 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디테일한 얘기인데, 이 몽고주름을 트면은 아웃라인이 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몽고주름이 남아있을 때 라인을 밖으로 빼는 게 더 확실한 아웃라인을 만들기가 쉽고요. 아웃라인이었던 사람을 몽고주름을 터서 앞팀을 해주게 되면 이 아웃라인이었던 그 선과 눈 안쪽 구석은 만나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세미 아웃라인 또는 인아웃라인처럼 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아웃라인을 세미 아웃으로 만들 때는 앞팀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아웃라인이었던 눈은 몽고주름을 터준 앞팀 수술을 해주면 오히려 라인은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따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장원영 씨 눈도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서 이런 아웃라인이 잘 어울리는지, 또는 어떤 눈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그 장원영 씨 눈이 굉장히 클로즈업된 그 렌즈 회사 광고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렌즈 회사 사진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클로즈업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화려한 아웃라인, 고양이상의 아웃라인 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눈 안쪽에 이 쌍꺼풀 아래 주름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수술한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생기는 자연유착법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한 이후에 쌍꺼풀이 일부 풀리지 않는 한 이런 형태의 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그 밑에 이렇게 주름까지 생기는 이런 자연 쌍꺼풀 같은 쌍꺼풀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연히 뭐 쌍꺼풀이 커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쌍꺼풀 테이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쌍꺼풀을 일부러 뭐 가운데만 고정했다든지 안쪽을 고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 뭐 그거는 뭐 자취하고 어찌됐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쌍꺼풀 자체 설정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쌍꺼풀이 보이려면 아이라인을 칠하고도 쌍꺼풀이 꽤 보이잖아요. 보통 한 9mm 이상, 9mm, 10mm 정도의 쌍꺼풀 높이로 잡았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도 비현실적인 눈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찍힌 사진도 한번 보면요, 그 몽고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옆에서 살짝 찍혔는데 이 몽고주름이 이제 굉장히 꽤 분명한 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라인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제가 아까 그 화이트보드에서 설명드린 대로 라인이 몽고주름 위를 타고 넘으면서 밖으로 빠지는 시원한 아웃라인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몽고주름이 있게 되면 미간이 멀어요. 눈이 크지가 않고 보기가 좋지가 않은데, 장원영 씨는 이제 신기하게도 몽고주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간이 멀지가 않고 누워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눈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앞트임 수술을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약간 서양인스러워 보이는 시원한 비현실적인 아웃라인을 가지려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앞트임을 하지 않고 놔둬야만 아웃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영 씨 눈은 앞트임이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쌍꺼풀만 이렇게 높게 있으면은 아웃라인으로 예쁜 라인이 생기는 거죠.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일반인 분들에게 아웃라인 쌍꺼풀 또는 아웃라인과 어떤 몽고주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몇 가지 케이스를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제 수술해드린 케이스 한번 보시면요, 이분 보시면 이제 쌍꺼풀은 재수술 케이스인데 이미 이렇게 10mm의 아웃라인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보면 장원영 씨처럼 이제 미간이 가깝지가 않고 눈 가로 길이가 좀 짧은 분이신 거죠. 오히려 아웃라인을 포기하고 앞트임을 해서 구석을 안쪽으로 당겨줬더니 라인과 눈끝이 만나서 인아웃처럼 변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한쪽 눈만 가지고 본다면 이제 수술 전이 오히려 아웃라인에 장원영 씨 같은 쌍꺼풀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수술 후에 이제 앞트임과 듀얼트임 해서 눈 가로 길이를 쫙 늘려줬을 때 눈이 좀 더 예쁘고 시원해진 거죠. 꼭 아웃라인이 꼭 눈이 예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고, 몽고주름을 트는 것이 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웃라인을 진짜로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몽고주름을 트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 분부터는 이제 보시면은 높은 라인을 잡아도 쌍꺼풀이 안 두꺼워 보이려면 피부가 좀 얇으셔야 되고요. 오히려 피부가 좀 처져 있으셔야 돼요. 뭐 어렸을 때 쌍꺼풀 테이프를 좀 했다던가, 뭐 젊은데도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굉장히 높게 잡아도 얇게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아웃라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지금 본인 속쌍꺼풀은 뭐 한 8, 9mm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12mm 정도 잡았을 때 본인이 원하는 두께가 나오더라고요. 괜찮은 높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를 잡았더니 라인이 밖으로 빠지는 이런 아웃라인이 됐고, 이분은 오히려 앞트임 수술도 같이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약간 세미아웃성이 나온 거고, 앞트임을 안 했다면 오히려 더 확실한 아웃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미간이 워낙 멀었고 몽고주름이 진했기 때문에 앞트임을 한 것이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케이스고요. 다음 분도 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얇고 그러다 보니까 쌍꺼풀을 좀 높게 잡아줘도 소세지 같이 나오지 않는 분인 거고, 본인 속 쌍꺼풀이 한 7 정도 됐다고 하면 이제 10mm 정도로 수술을 올려서 자연유착법을 하게 된 거고, 그랬을 때 라인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아웃성 라인이 나오는 거죠. 앞트임까지 조합해서 미간이 머니까 적당한 세미 아웃성 라인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마지막 케이스도 보시면은 쌍꺼풀이 이제 사실 이분은 풀려서 굉장히 속쌍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인데, 원래 이제 10mm 정도의 라인이 자국이 있었던 분으로 10mm를 잡았을 때 라인이 아웃으로 빠지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제 서로 아웃라인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하에 라인을 10mm로 다시 올리는 작업을 했고, 앞트임도 좀 더해서 이제 세미 아웃성 라인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약간 서양인스러운 아웃라인 라인을 만들어냈다. 이분도 그러니까 피부가 좀 얇진 않지만 좀 처져 있었기 때문에 아웃라인이 가능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정리해보자면 사실 그러니까 아웃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지로 쌍꺼풀을 잡아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좀 올리다가 아웃이 되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때 이 쌍꺼풀이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높이냐 아니냐, 거울로 보시면 이제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이상하냐 아니냐. 아웃라인이 나왔는데도 라인 두께가 괜찮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높이다, 이상하지 않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현실을 좀 인정해서 좀 더 낮게 인아웃성 라인, 몽고족에게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인아웃성 라인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와서 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